자, 부흥고등학교 작년 1학년 기출문제입니다.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x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x만 남기고 x가 2a-b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a에다 2배 곱하고 b 빼주시면 x제곱 더하기 2x-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겠죠. 2번 내려가겠습니다. 뭐 근거계수 관계 당연히 써야 되는 문제고요. 두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2, 두근의 곱 같은 경우에는 -2. 그래서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바꿀 수 있겠고요.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4라고 나오겠죠. 3번으로 가면 자, 우리 뭐 i가 거듭 제곱됐을 때 반복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의 열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부터 시작이다?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4개짜리를 쪼개서 계산을 하면 전체 합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갈게요. 4번 보겠습니다. 뭐 세제곱 공식 써서 하는 문제였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곱셈 공식 이용해 주시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그러니까 여기다 3 넣어서 27 더하기 9 해주시면 36이라고 하는 답이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근이 a 플러스 i일 a 마이너스 i일 때 a b 값 구해주세요. 그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켈레간의 성질에 의해서 a 플러스 i가 또 다른 근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 2a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얼마다? 0이 되겠다. 그래서 두 근의 곱 같은 경우에는 i랑 마이너스 i를 곱하는 마이너스 1, 즉 b가 나올 거기 때문에 b는 1이다 라고 하셔서 답을 계산해 주시면 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6번으로 내려갈게요. 서로 다른 두 호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ic 해주시면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뭐 4k제곱 다 사라지게 될 거고 4k 플러스 1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작은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4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면 뭐 반복되는 형태를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였죠. 요거 a로 치환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a제곱 더하기 7a 마이너스 18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겠고요. 2하고 9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9 그리고 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인수분해 가능하죠.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9로 인수분해 가능하기 때문에 a는 1, b는 9, c는 10, d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18이라고 답을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우선 얘는 내가 그때도 뭐 설명했지만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합쳐져 있는 거죠. k값에 관계없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k가 항등식이다. 근데 걔가 어떤 게 항등식이다? x축에 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식이 항등식이다. 따라서 4분의 d 이용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고 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고 요렇게 될 건데 얘가 0이 되는데 뭐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그럼 k관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2n-2의 전체 k 더하기 m제곱 더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값이 1이고요. n값은 0이어야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9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복잡한 것들이 시작되는데 요거는 뭐 두 가지 형태의 문제 풀이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뭐 시작하는 지점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이걸로 나눠 떨어질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얘기를 하는 게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의 몫이 뭔진 모르지만 qx가 있고 나머지가 없어야 되는 거겠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당연히 얼마부터 대입하는 게 좋을 거다? 2부터 대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8-4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음에 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뭘 것 같냐면 솔루션 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x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진짜 식으로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2의 제곱에다가 뭐 x 플러스 k라고 놓고 x-k라고 놓고 그냥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변이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개수를 비교해 주시면 그 각각의 개수들에 맞는 a와 b와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뭐 a, b를 구하면 k는 자동으로 나올 거니까 또는 k를 구하고 a, b를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약간 스킬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8-4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관계식, 그러니까 4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문자로 바꾸는 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로 바꿔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2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1, 2, 1, 2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미안해요. 이거 2a죠. 이렇게 돼야 되겠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2a 플러스 4 해서 딱 0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qx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x 마이너스 2랑 요거 하나씩 날려 버린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바로 누구를 구할 수 있다? a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를 구하고 마이너스 8이니까 b를 또다시 구한 다음에 넣고 계산을 해주시는 형태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다. 본인 선택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왼쪽처럼 계산하는 건 너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른쪽 방식이 조금 더 선호된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이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10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이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완전히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거를 얘도 똑같아요. 전개한 다음에 오른쪽처럼 비교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식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딱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차피 최고차항을 다루고 있는 애는 얘네 두 개가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얼마다? 4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구해주시면 돼? b하고 c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8a 더하기 c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른쪽에 4 더하기 10 더하기 16 더하기 8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4b 플러스 c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10 마이너스 16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에다가 a에다 4 넣어주시면 c를 구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다 그걸 또다시 c를 넣어주시면 누구를 구할 수 있다? 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c는 6이고요. b는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8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를 인수분해하는데 조립제법을 그냥 써줬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x-a를 인수로 갖는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3 내려가고요. 여기에 얼마가 곱해졌어? 3a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뭐 쭉 가서 결국엔 ac가 딱 더해졌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2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조립제법 쓸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다?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참 좀 그지 같긴 했어요. 근데 뭐 3분의 1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a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은 뭐 a는 3분의 1이니까 뭐 쭉 넣어서 계산을 하면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3분의 1인 거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지금 사실 요거에서 약간 힌트가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x-d니까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뭐 그냥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뭐 새로운 연산인데 뭐 가끔 처음 보면은 좀 당황할 만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a, b라고 적으면은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2배의 ab 그 다음 b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x-1에 앞에 있는 거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x-1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더하기 b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x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x제곱만 뽑고 여기서도 x제곱만 뽑고 여기에서도 x제곱만 뽑아서 더해주시면 개수를 비교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1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뭐 별표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정석적인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요. 식을 가지고 좀 인수분해하는 형태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자, 우선 뭐 실수가 아닌 복소 z에 대해서 z의 켤레에 대한 제곱 더하기 6z가 0이다라고 나왔으니까 뭐 따지고 보면 첫 번째 정석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z의 켤레가 a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a-bi의 전체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a 플러스 bi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 그러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의 형태를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다? 뭐 당연히 왼쪽 오른쪽에 a, b에 관련된 식이 나올 거니까 a도 구하고 b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뭐 구해서 계산을 하시면 마지막에 우리 보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z 곱하기 z의 켤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 조금 빠르게 이제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켤레는 마음대로 그냥 막 변화해도 상관이 없죠. 그 말은 뭐냐면 z의 켤레에 대한 제곱 더하기 6z가 지금 0인데 여기에다가 켤레를 하면 어차피 0에 대한 켤레는 그냥 0일 거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켤레라고 얘기했으니까 z제곱 더하기 6z의 켤레라고 얘기하는 게 0이어야 되겠고 요게 0이고 누구도 0이야? z 켤레에 대한 제곱 더하기 6z도 0이네. 그럼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서로 빼주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결국에는 z 켤레 마이너스 z의 z 켤레 더하기 z 마이너스 6이 0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얘가 0일 수는 없겠죠. 왜냐면 z랑 z의 켤레가 똑같으려면은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 부분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어서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 주시게 되면 z 켤레 더하기 z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놨을 때 2a가 될 거라서 6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a가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방법 중에 그럼 왼쪽으로 풀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풀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왼쪽으로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항상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멋있게 풀고 빨리 풀고 막 진짜 막 해괴망측한 내가 요즘 인스타를 보다 보면 가끔 무슨 이상한 문제풀이 방법들을 알려주는 인스타그램이 나오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해가 가거든. 만약에 내가 부흥고등학교 들어가고 시험 본다고 하면 그걸 다 쓰고 빨리 풀고 다 맞고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너네는 아니잖아. 생각해봐. 내가 너네들보다 공부를 해도 몇만 배는 더 했을 텐데 나랑 너네들이랑 똑같으면 너네들이 나한테 배우는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괜히 어쩌게 하다가 틀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구조를 다 파악하고 계산하는 거 아닌 이상 오른쪽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왼쪽처럼 좀 하세요. 알겠죠? 오른쪽이 더 나았으면 내가 왼쪽을 얘기를 안 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14번에서 보시겠습니다. 뭐 이차 함수에 대한 최대값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내가 학생들한테 매번 고등학교 3학년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그리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서 최대인지 어디서 최소인지를 알 수 있잖아. 중학교 때처럼 대략 넣어갖고 크면 최대, 대략 넣어갖고 작으면 최소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 2차 함수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1 근데 요 위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가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a,a제곱 더하기 a-1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고 0에서부터 2a 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0은 여기 있을 거고요. 2a는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요만큼이어서 최대값은 누구야? a제곱 더하기 a-1이 누구다? 1이라고 하는 최대값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와 그거에 대한 부호들이 정확하게 정해졌죠. 양수인 거랑
그 범위 사이에 최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랑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어떤 문제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겠지. 혹시나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고 맞았는데요? 그래 잘했는데 만약에 이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했다면 사실 다른 문제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수분해 하면은 값 두 개 나오는데 1이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f의 마이너스 3이랑 1이랑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는데 진짜 마이너스 3을 넣고 1을 넣어서 똑같다라고 하면 a가 나오긴 하겠지. 맞지? a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이차함수고 fx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뭐죠? 추계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을 건데 여기가 f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함수값이라면 여기가 뭐가 될 거야? f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겠죠. 근데 추계방정식 꼭지점에 x좌표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얘네 두 개는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서로 절반이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3일 때 1일 때에 대한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겠지. 거기가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 x좌표겠지. 그러니까 추계방정식 이용해서 계산하면 a가 2라는 걸 굳이 모르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2인 거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2차 함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라고 써주실 수 있겠고요.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고 0에서 4 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은 여기 있을 거고요. 뭐 4는 저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요거의 최대값은 당연히 4일 때 가지게 되겠고 최소값은 0일 때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해주시면 34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16번으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요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요것도 풀게요. 첫 번째 방법은 권장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을 한 번은 해봄직한 방법인데 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 얘를 가지고 그냥 제대로 보는 건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a, b의 길이가 4루트 1이에요. 자, 너희들이 이걸 딱 보고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냥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러면 진짜 반성을 좀 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들어가 있을 거고 a랑 b랑 만나는 건데 a라고 하는 점이랑 b라고 하는 점이랑 만나는데 여기 길이가 얼마래? 4루트 2가 된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4루트 2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를 좀 할게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a랑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뭘 하죠? 연립을 해서 계산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연립을 한다 치자. 그러면은 뭐 3분의 1의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 x라고 두겠지.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면 연립을 한다고 쳤을 때 뭐가 되니? 안 되죠. 왜냐면 연립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연립을 해가지고 걔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x값을 찾고 그래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k라고 하는 미지수 때문에 얘를 왼쪽으로 다 넘겨서 계산을 하면 x제곱 더하기 2k-3의 전체 x 더하기 k제곱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된다고요. 그러면 원래같이 우리가 a랑 b를 찾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근해 공식 쓸 거야? 그게 아닌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맞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그러면 뭘 써야 돼? 근각의수 관계를 써야 돼요. 근데 있잖아.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걔네 두 개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는데 연립을 갖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든 문제에서는 근각의수 관계로 문제를 풉니다.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봤으면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요거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겠어? 3-2k가 되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겠어? k제곱이 되겠지. 됐니?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점의 좌표가 그러면 알파 콤마 뭐고 b점의 베타 좌표가 베타 콤마 뭐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봐봐.
A라고 하는 점이랑 B라고 하는 점은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누구 위의 점이기도 해?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2차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Y좌표가 굉장히 더러워질 거라고. 그래서 어디다 대입할 거야? X좌표에다 대입하는 게, 그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요 사이의 거리를 뭐 사실 뭐 선생님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점과 점자의 거리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하거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그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점과 점자의 거리 공식이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서 몰라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럼 AB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루트에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된다는 거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이용하면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오케이?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를 왜 뭐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끔 내가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좀 듣고 하면 너무 정석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이런 공식도 있던데요 선생님 왜 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내가 그게 맞았으면 너희한테 가르쳤겠지. 근데 그거가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좀 가져온 거니까 좀 그냥 알아주세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1차 함수에서 좀 시작합니다. 우리가 점 두 개를 갖다가 이으면 직선이 완성이 되죠. 거기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고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1이잖아 1. 그럼 봐봐 A점에서 B점으로 가. 그러면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면 뭐가 돼? 1이 되겠지 맞지? 근데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 두 개의 길이가 얼마래? 4루트 2라고 하지 않았어? 맞니? 근데 봐봐 어차피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그 똑같은 게 1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2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베타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라고 두면 어떻게 돼? 알파, 알파에서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미안해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까지 가려면 x 변화량 얼마니? 2죠? y 변화량 얼마야? 2잖아. 그러면은 기울기 1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겠지. 근데 봐봐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자꾸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플러스 3이라고 하더라도 x 변화량 얼마야? 3이죠. y 변화량 얼마야? 3이잖아. 근데 차이점이 뭐야? 알파, 알파에서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까지 가려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루트의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4 플러스 4 나갖고 얼마가 돼? 루트 8이 된다고. 근데 얘 길이 얼마래? 4루트 2래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베타, 베타는 저 4루트 2라고 하는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가 자꾸 베타라고 쓰네요. 알파 플러스 4일 거라고. 그래야지 x 변화량은 4고요. y 변화량도 4인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면은 4제곱 더하기 4제곱 해갖고 16 더하기 16에 루트를 쓰니까 4루트 2가 나올 거라고. 나올 거라고. 그럴 거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베타는 알파 플러스 4인 거잖아 맞지? 그럼 요거 연립해서 계산하면 알파도 나오고 베타도 나오고 K도 나오고 다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들아 너희들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은 언젠지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 왜? 당연하지.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공통수학일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나오지도 않잖아. 안 나오잖아.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요상한 거 하지 마세요. 이걸로 근거기성기로 하세요. 알겠죠? 17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검사식 써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다항식 요거 3차식을 px라고 두면 px를 누구로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2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p에다 1 넣었을 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 더하기 b 플러스 11이 2가 된다.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라고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qx가 x 플러스 1, q의 x 플러스 1이 x-1로 나눠 떨어진다. 즉 q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x-1 이렇게 두면 q'x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가 없다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다 얼마 넣으면 돼? 1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q에다 2 넣은 게 얼마야? 0인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 넣어주시면 돼? 당연히 2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p의 2는 q의 2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q의 2는 0이라서 얘는 p에다 2 넣으면 2가 되겠네요. 그럼 a, b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a, b에 관련된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되겠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요거였습니다. 2차 함수 fx,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식이 2차 함수라고 정확하게 알려줬죠. 그러면 자 봐봐. 내가 여기다 검정 색깔로 밑줄 쳐놓은 얘는 뭐가 되겠어? 2차 함수에다 2를 곱한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식을 더한 거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당연히 2차식이겠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두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2fx 더하기 x 플러스 1은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둘 수 있겠고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겠죠. 얘는 어떻게 보면 근각에서 관계를 반대로 이용한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넘겨서 f1이 4라고 얘기했으니까 1 넣어주시면 2f1 더하기 2는 a 곱하기 5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럼 a를 구할 수 있겠고요.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18번 문제 뭐 이런 걸 넣었는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9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뭐 이거는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뭐 여러 문제집에서 그냥 나오는 문제들인데 우선 뭐 z 곱하기 z1의 켤레에 대한 값이 1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한 게 뭐가 된다? 13이 되겠다.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정확하게 따지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 b, c, d는 서로 뭐다?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자연수를 제곱해갖고 더했을 때 13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얼마? a가 2, b가 3 또는 a가 3, b가 2라는 거겠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만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z분의 z의 켤레에 대한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3분의 12다라고 나왔는데 얘는 따지고 보면 a 플러스 bi분의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13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3분의 2ab이인데 a가 2고요 b가 3이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3분의 12가 언제든 다 나오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겠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Z1에서 Z2에 대한 켤레를 뺐는데 1 플러스 5y가 됐네. 1 플러스 5y가 됐네. 그럼 얘는 어떤 소리야? Z1이라고 얘기하는 건 a 플러스 bi고요. Z2에 대한 켤레는 b 플러스 c 마이너스 di가 되겠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c 더하기 b 플러스 d의 i가 될 거고, 그럼 a 마이너스 c가 1이고요. b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얼마야? 5라는 거겠지. 그러면 케이스가 여러 가지잖아. 왜? 우리가 a가 2고 b가 3이고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럼 첫 번째 a가 2고 b가 3인 경우는 c가 얼마야? c가 얼마겠어? 1이고 b가 얼마야? 3 더 5 돼야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c는 2가 되겠고 d는 4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b 플러스 c는 다 얼마니? 무조건 3 더하기 1 또는 2 더하기 2라서 4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답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디귿은 간단하게 계산 과정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아요. z 더하기 z의 z1 더하기 z2에다가 z1 더하기 z2에 대한 켤레를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50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z의 켤레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넣어도 상관없는 거라서 그냥 요렇게 바꿀래요. z1 더하기 z2에다가 z1의 켤레 더하기
Z2의 켤레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Z1 더하기 Z2는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의 I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요거에 대한 켤레를 곱하는 거니까 A 플러스 C 마이너스의 B 플러스 D의 I가 되겠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D의 전체 제곱이 50이냐라고 물어본 건데 아까도 똑같잖아. A가 2고 B가 3인 경우가 되어 있으니까 둘 다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13이라고 하는 게 모두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요거였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뭐 판별식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라고 나왔는데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2차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왼쪽도 몇 차식이겠어? 2차식이겠지. 그러니까 px는 몇 차식일 거야? 1차식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오른쪽에 있는 게 인수분해가 되면 즉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전체 x 마이너스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에 b 플러스 2의 전체 x 더하기 4라고 얘기하는 게 뭘 가져야 된다고?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 똑같겠죠. 왜? 요거 인수분해하면 요거니까. 그럼 얘 판별식 D가 0인 거 이용해 주시면 B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A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B가 2개 나와요. 그럼 A도 2개 나온다는 뜻이거든. 모든 P0의 값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A와 B의 그 순서쌍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은 3번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21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검산식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가족권에 보시면 x 플러스 1은 fx의 인수고요. 요거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인데 문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3인 3차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봐봐. fx 더하기 6x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대. 그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요렇게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요 6x를 오른쪽으로 넘긴 식을 인수분해 해봤을 때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랑 똑같겠고요. 얘를 가지고 계산하면 fx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fx가 3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qx는 몇 차식이어야 돼? 당연히 1차식이어야 되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뭐까지 갈 수 있어? 최고차항이 3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긴 3x 플러스 뭐 k라고 둘 수가 있는 거겠죠. 요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권에 있는 거 써주시면 x 플러스 1인데 뒤에 있는 몫이 있을 건데 몫도 당연히 몇 차식이어야 돼? 그래서 2차식이어야 되겠죠. 왜? 총 3차식이니까. 그러니까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식이랑 똑같네. 그럼 얘네 두 개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식을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죠.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 거야? 뭐 그거 계산해 주시면 비교해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계산을 해 주시면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요거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F의 1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18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2번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넓이가 2루트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를 계산하면 뭐 당연히 4루트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뭐 A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AD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분을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쟤네 저 AD라고 얘기하는 거에 관련된 무언가를 찾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얘네들이 뭐 지름이 아닌 어떤 점들을 E와 F라고 하고요. 우리 보고 알려주는 게 EF가 루트 2라고 나왔는데 요 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AC의 길이의 제곱이 BC 곱하기 DC. 사실 뭐 중학교 때 배우는 닮음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나는 사실 요렇게 좀 쓰고 싶어요. AC 대 CD가 BC 대 CA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C의 제곱이 BC 곱하기 DC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그냥 닮음식을 가지고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한 거지.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
AC랑 CD랑 BC랑 CA랑 그럼 얘네 두 개는 서로 뭐야? 우선은 삼각형 ADC가 뭐야?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BC랑 CA를 가지고 있는 것도 뭐가 되겠어? 직각삼각형이겠네. 그러니 얘는 당연히 뭘 거야? 수직이겠네. 근데 얘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 AEF가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에서 있잖아. 이렇게 원주각을 그렸을 때 90도가 되는 거는 그 빗변이 뭐일 수밖에 없어? 원의 지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 루트 2라고 얘기하는 이 길이가 루트 2라고 하는 이 길이가 뭐가 된다? 지름이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AD라고 하는 걸 또다시 지름이라고 하는 걸로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가 또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곱했을 때 넓이가 2 루트 2가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닮음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길이가 4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면 삼각형 ABD라고 얘기하는 거랑 삼각형 CAD가 서로 보다 닮음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다 식을 적으면 x분의 루트 2는 루트 2분의 4-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이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거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산하면 5 더하기 3 루트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도형 문제였고요. 이 닮음이라고 하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거였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3번입니다. 이거는 사실 정말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요. 만약 몰랐으면 오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ab-1의 전체 x-n이 x 플러스 x-a, x-b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계산을 그냥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우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좀 눈치를 좀 챌 수 있는 건 뭐냐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인수로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주시게 되면 n이 마이너스 ab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ab-1의 전체 x 플러스 ab가 될 거고 요걸 가지고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조립제법 통해 갖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전체 x 더하기 ab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수.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여야 된다는 소리다? 왼쪽 오른쪽 비교해 주시면 1이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a의 1 마이너스 a고요. 얘는 a의 a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누구야? n이잖아. 근데 n은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6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보다 하나 작은 걸 갖다가 곱했을 때 60보다 작을 수 있는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노가다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2부터 가능하겠죠. 2 곱하기 1, 3 곱하기 2, 4 곱하기 3, 5 곱하기 4, 6 곱하기 5, 그 다음에 7 곱하기 6, 6, 7에 42니까. 근데 8 곱하기 7까지도 가능은 할 거야. 8, 7에 56이니까. 근데 9 곱하기 8하면 72로 넘어가기 때문에 총 14개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음수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연수만 되면 되는 거고요. A, B는 그냥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양수에서 2부터 8까지 7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까지 7개, 총 14개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